박수 크게 주세요. 때누나는 땡고 하니 2000하고도 15년 꽃피고 세우는 새봄. 여기는 어디인고 하니 새시대의 장을 열 창조도시 대구가 아니더냐. 얼씨구. 어와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어와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박수 소리 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권영진 시장님을 비롯하여 지역의 큰 일꾼들이 한테 모였으니 창창한 창조도시 대구의 앞날 걱정할 필요가 없을 듯하오. 하시고 놀아라 놀아라 창조도시 대구에서 놀고 나가세. 소통하고 교류하고 화합하는 변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 울고 가자. 예예. 열정이 넘치는 도시, 활기가 넘치는 도시, 창조적인 생각이 넘치는 도시, 바로 그렇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2015 창조대구. 다같이 따라해볼까요?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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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다. 좋다. 헤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한 번 더 소리 한번 질러 봅시다. 소리 질러. 놀아라 창조도시 대구에서 놀고 나가세. 따뜻하고 넉넉하고 살기 좋은 여기 대구에서 놀고 나가세. 박수 주세요. 놀아라 놀아라 얼쑤. 오나리 가면 못 놀라니. 좋다. 여기 창조도시 그렇지. 대구에서 놀고 가니.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오프닝 데이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럼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오프닝 데이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포럼 사무국을 맡고 계시는 대구 테크노파크의 김요한 실장께서 포럼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포럼 사무국을 맡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시민, 전문가, 청년 학생들, 그리고 문화예술인 분들까지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포럼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럼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그 가슴 뛰는 이야기의 시작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 분, 두 분 모여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6일 날 이호수 교수님을 모시고 창조도시에 대한 공부 모임을 번개 모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많은 전문가와 청년 학생들이 저녁 늦은 시간에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 차례의 공부 모임을 하면서 대구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또 지역의 현장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대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뜨거운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창조도시 대구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함께 공부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바로 혁신 공동체가 필요함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포럼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포럼은 서로 함께 마음을 열고 연계 융합해서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들을 구축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양한 소통과 학습의 시간을 갖고 이러한 시간으로 변화 창조자들을 발굴하고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포럼을 통해서 창조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확산뿐만 아니라 향후에 새로운 창조도시 대구를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포럼의 기본적인 운영은 정책 오픈 포럼이 월별로 또 주제를 발굴해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또 CEO 포럼을 연간 2회 또는 3회 정도 개최할 겁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결집해내고 확산하기 위해서 글로벌 오픈 포럼을 연간 1회 정도 개최할 생각입니다. 즉 주제별로 토론하고 그리고 CEO 포럼을 통해서 리더가 먼저 실천해서 창조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포럼 회원 한 분 한 분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가치로 꼽힐 수 있도록 저희 사무국에서는 아이디어 팩토리라는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연구 소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처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또 담소를 나누면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셜 다이닝, 그리고 구체적인 주제를 도출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연구 기획이 이루어지는 포커스 그룹, 그리고 1박 2일의 집중 몰입 워크숍을 통해서 연구의 내용들을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가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마치 수면 밑에 있는 빙산처럼 이 아이디어 팩토리는 바로 새로운 변화의 도시, 창조도시 대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혁신 역량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포럼의 주인공들, 포럼 회원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대구 넷 클릭하시면 언제든지 바로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발표, 그리고 자문, 그리고 퍼실리테이트, 토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가급적 전문가로 등록하셔서 좀 더 왕성한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면 바로 창조도시 대구를 위한 큰 울림이 됩니다. 포럼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2015년 슬로건은 오픈 더 도어입니다. 청년 학생들이 아이디어로 재치 있게 슬로건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마음의 문을 서로 열고 그리고 칸막이로 닫혀진 문을 서로 열을 때 비로소 통합과 또 융합이 함께 꽃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창조적 변화를 위한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권현진 시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시장입니다. 예.
제가 민선 6기 시장으로서 취임하면서 비전 슬로건을 오로지 시민 행복 반드시 창조 대구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제 이 슬로건에 화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왜 창조대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창조대구는 우리 시민들의 자유로운 영혼이, 자유로운 생각이 도시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도시를 일으켜 세우고 발전시키는 힘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누구의 생각이나 누구의 의견, 주장이 끌고 가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자유로운 생각, 아이디어가 그 도시의 힘이 되고 그 도시를 발전시키는 힘이 원천이 되는 그런 도시를 우리는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왜 대구가 창조도시냐? 대구는 창조적 DNA가 무궁무진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정치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어디 출신이냐 그럼 대구 출신이다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빴던 게 이제 보수란 말이 나옵니다. 그 보수 그 뒤에 이제 꼴통까지 붙어 나올 때 되면은 완전히 막 자존심 팍 상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가 지킬 것은 지키는 고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거부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득권을 방어하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 대구는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가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 앞에 소명으로 주어졌던 일을 앞에서는 어떤 도시보다도 혁신적이었고 창조적이었고 그 혁신과 창조의 바탕에는 우리의 희생까지도 감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국채보상운동의 정신과 2.28 민주운동의 정신이 그것을 단적으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대구는 창조와 혁신의 도시다. 대구 사람들의 피 속에는, 대구 사람들의 DNA 속에는 창조와 혁신의 인자가 무궁무진하게 면면이 이어지는 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조대구 만드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자유로운 도시여야 됩니다. 누구나 다가 자기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리고 활짝 열려있는 도시여야 됩니다. 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열지 않고 남들의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는 창조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창조경제를 얘기할 때 흔히 융합을 얘기합니다. 기술과 기술이 저절로 가서 결합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융합하자라는 것은 사람이 협력하는 것, 그 협력의 바탕에는 개방하는 것, 그리고 그 개방의 근본에는 자유로운 영혼들의 삶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구 창조도시를 만드는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협력하는 문화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대구 사회 전체에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가 대구 전체가 창조대구로 전환하는 그런 소중한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장도 함께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또 열렬한 응원자로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손에 대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와 창조도시, 왜, 어떻게 라는 주제로 영남대학교 이효수 교수님의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창조경제, 창조도시를 구현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최근에
세 가지의 중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선진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창조 경제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모든 방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수많은 일자리와 그리고 시장이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수많은 일자리와 시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 지각 변동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식은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은 산업경제의 패러다임과 어떻게 다른가?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산업경제는 왜 그 수명을 다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의 문제의식은 창조경제 시대가 열린다면 개인과 기업과 국가는 각각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먼 훗날의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 저 그림이 무슨 그림 같습니까? 저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 사진은 바로 CEO 2015, 즉 말하자면 2015년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가전쇼에서 벤츠가 무인 그린카 F105의 내부를 공개한 것입니다. 지금 저 그림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남자는 운전석을 180도 돌려서 뒤에 앉은 친구가 지금 상담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벤츠가 앞으로 5년 이내에 상용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용화되면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지금 내연기관을 기축으로 하는 자동차 부품의 수많은 부품업체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품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일 것 같습니까? 저것이 상용화된다면 운전사가 운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택시 기사의 잡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리운전 잡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 사라질 것 같습니까? 현재 저것이 상용화되면은 현재 교통사고의 9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동차 보험회사의 갈 길이 암담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저기에서 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뭐예요? 무빙 오피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 안에서 우리는 차가 달리는 안에서 상담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쇼핑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러한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일하고 노는 모든 방식이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저 그림은 아라비아 숫자와 영어의 알파벳을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것은 3D 프린터로 찍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3D 프린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3D 프린트는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에서부터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을 찍어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생산하는 프로슈머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생산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앞에 있는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바로 창의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본이 아니라 창의성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창의성의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과학적 창의성입니다. 대표적인 역사의 인물이 뭐예요? 아인슈타인이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 창의성과 기술적 창의성의 바탕 위에서 문화적 창의성을 꼽힘으로써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 창의성과 기술적 창의성, 문화적 창의성과 경제적 창의성을 결합시켜 내므로써 당대에 엄청난 부를 창출했던 스티브 잡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비즈니스를, 사업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창조적 변화와 창조적 진화인 것입니다. 창조적 변화는 우리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능과 디자인을 바꾸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을 공급해서 시장을 개척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에 보면은 마차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마차는 현재 영국 여왕이 타고 있는 마차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창조적 변화를 통해서 디자인을 끊임없이 바꾸었는 것이죠. 그런데 밑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물건이나 사람을 운반하는 운반기구인데 전혀 다른 것이죠. 위에는 마차가 동력인데 밑에는 스팀 엔진이 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와트가 1776년에 개발한 스팀 엔진의 초기 모델이 저기에 떠 있습니다. 저것이 저 위에 보여지는 범용 기술의 창조적 진화하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범용 기술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의 창조적 진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그것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그것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창조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혁명이 일어나기 위한 2대 명제와 4개의 충족 요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혁명을 할 수 있습니까?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제 1은 모든 사람이 창의적 인재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휴먼웨어를 통해서. 휴먼웨어가 무엇입니까?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을 크리에이티브 리소스, 창조적 자원으로 바꾸는 웨어를 휴먼웨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명제는 그 아이디어나 상상력을 그대로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창의적 인재는 누구나 자신의 창의력으로 창의적 지식을 생산할 수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경제적 가치를 실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3대 충족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융합 생태계, 지식 융합 생태계와 비즈니스 융합 생태계가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구축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 합시다. 그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바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에 수많은 과거의 지식, 새로운 아이디어가 결합을 해야 되죠. 그것을 결합시킬 수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검색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지식융합 체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내가 아이디어는 있고 공학적 지식은 많고 내가 예술적 감각은 뛰어난데 이것을 비즈니스화를 어떻게 할까? 비즈니스 융합 체계도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포럼을 하는 것도 비즈니스 융합 체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지식 융합 체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다 합시다. 우리가 산업경제에서는 그 새로운 상품을 여러분들이 시제품을 만들어 보려면 금령을 굽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3D 프린팅은 여러분들의 상상과 아이디어를 실제의 모습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3D 프린팅과 같은 메타 기술을 통해서. 즉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뒷받침하는 기술의 기술, 메타 기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들었다 합시다. 어디에 어떻게 팔아야 되겠습니까? 대구 시내, 한국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팔 수 있는 시장이 열렸어요. 그것이 바로 오픈 플랫폼, 개방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개방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미 있는 개방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확장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되고 그것이 개방 플랫폼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여러분들이 거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혁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새로운 창조적 상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창조경제를 이끌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창조도시는 첫째,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성의 융합을 통해서 창의성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다양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도시의 톨런스, 관용성을 어떻게 높였습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시민의 자유가 마음껏 꼽히고
그 자유로운 영혼에 의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도시의 다양성, 도시의 관용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문제는 혁신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리콘밸리, 영국의 런던의 테크시티의 이야기를 들으면 끊임없이 그 속에 혁신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가보지도 않았어도 그 도시 이름만 듣고도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혁신 정체성입니다. 도시의 혁신 정체성이 뚜렷해야만이 전 세계로부터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이 세계적으로 창의적 인재가 모여들고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창의적 인재들이 마음껏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창의적 인재, 그들은 어떤 도시를 좋아할까요? 라이브빌리티, 살기 좋은 도시, 즉 안전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창조경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창조경제의 주체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창조경제를 이해하고 학습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서 우리 대구를 정말로 살기 좋고 자랑스러운 대구로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빠져있나요?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는 문을 여시오. 오늘 하루를 마냥 앉아있나요? 이늦은 발걸음 어둠이 꽉 닫힌 문을 여시오. 아침이 밝았는데 태양이 떠오르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왜? 넌 왜? 도대체 왜? 왜?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어제도 똑같은 하루, 시간은 점점 지나가는데 아무도 몰래 눈물 닦으며 아무 일 없는 듯 앉아있나요? 아싸! 아싸! 문을 여시오. 이제부터 하나하나 문을 여시오. 오늘부터 하나하나 보여주시오. 오늘보다 많이 웃어보시오. 오늘부터 닫혀있는 문을 여시오. 열어.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태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이 시간은요, 대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드러내고 또 어떻게 희망을 찾아갈 것인가 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창조도시 대구를 그려라,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우선 잠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패널 두 분을 모셔서 얘기를 좀 들은 다음에 각 테이블별로 토론을 하고 그 의견을 모아서 대구의 희망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망의 단서를 찾아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대구에 산 지가 뭐 수십 년이 되었는데요. 그 그레이트 디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그 담론들이 우리 대구 지역 사회에 존재했는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이른바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뭐 담론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이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이 지역에는 어떤 특정한 주제와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또 자유로운 또 진지한 토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다양성이 그만큼 부족하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빅데이터 분석을 소개하는 것을 일단 접어두고 2006년, 7년에 있었던 우리 대구 지역의 그레이트 디베이트의 쟁점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의 토론의 그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2006년 3월에 이 월간조선이 3월호에 두툼한 기획 기사를 하나 실습니다. 그 기획 기사의 제목이 성장을 멈춰버린 절망의 도시 대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 사회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부제가 나중에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가장 눈에 띄는 그 중간 제목이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암담한 표현입니까? 그래서 2006년 3월에 이 기사로 인해서 대구 지역 사회 전체가 깊은 성찰의 과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야, 정말이냐?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막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한 고민과 자기 돌아보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하면 1년 4개월 후인 2007년 7월 달에 신동아가 자학을 떨쳐낸 대구라고 하는 기획 기사를 실는 것으로 이 그레이트 디베이트와 자기 성찰의 과정이 일단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 제목은 솟아오르는 연어, 잠에서 깬 독수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을 멈춘 절망의 도시 대구는 순환, 경쟁, 상호 비판이 없는 동종교배의 도시라고 하는 부제로 이 기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시중의 여론을 인용합니다. 1인당 GRDP 13년째 전국 꼴찌, 대형 재난사고 속출, 젊은 층 이탈 심화, 노령화 지수 증가, 정치적 획일성이 다양성의 부재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대구의 진단이 2015년 대구의 진단과 적어도 용어와 개념면에 있어서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대구라는 도시가 정말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구 지역 사회가 어떻게 성찰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이 신동아 7월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구가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대논쟁을 통해서 정리하는 방식이 어떤가를 보시면서 공감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빈 가슴을 채웠으니 주머니 채울 일만 남은 기라. 대구는 더 이상 폭서의 도시가 아니다. 35도 넘는 날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자랑스러워져 있죠. 삼겹살 4,000원, 집값, 서울 대비 물가 30-40%. 살기 좋다는 겁니다. 대구의 음식이 좋아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대구가 자기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대구는 꼴찌 도시가 아니다. GRDP가 이게 뭐 개념이 잘못됐다. 또 통계가 허구적이다. 실제로 시장 상인들은 수입차 타고 다닌다. 살기 좋은 환경과 주거 환경을 갖춘 도시다. 주거 조건을. 이렇게 자기 성찰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쟁점을.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장, 시민들의 열정과 저력이 자랑스럽다. 대구 상공회의소장, 기업하기 유리한 여건 고루 갖췄다. 대구 엑스코 사장, 외국 사람들은 대구가 싱가포르보다 더 멋지다고 해요. 이것이 우리 지역 지도자들의 지역 현실에 대한 정리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2006년, 7년 사이에 있었던 이 지역사회의 그레이트 디베이트, 또 그것이 어떻게 정리되어 가는가 하는 방식을, 과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대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고, 또 창조도시 포럼이 이런 담론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과제를 던져준 문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오른쪽에 있는 최병두 대구대학 교수께서는요, 뭐 여러 가지 지역 문제에 대한 논평과 논문과 또 실천 활동들을 해오시고 있는 학자이십니다. 뭐 영국에서 이와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시기도 했고요. 또 그간의 지역사회 활동이 창조도시 문제와 관련된 고민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그 최윤진 진화콘 협동조합 이사장, 명칭이 깁니다. 지식 나눔 운동이라는 영역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분인데요. 아주 굉장히 실험적인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의 그 젊은이 대표격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최 교수님, 창조도시라는 그 담론 자체가 갖는 어떤 문제와 논쟁점, 이런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창조도시 문제를 보는 시선이 확장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뭐 짧게나마 창조도시 담론 자체가 갖는 어떤 걱정스러운 점,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창조 담론, 우리는 창조가 붙어 있는 많은 단어들이 행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경제, 창조산업, 창조도시, 창조계급, 뭐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창조라는 의미는 본래 신의 영역에 속했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영역으로 그 창조성이 낮춰짐으로 해서 우리 모두 다 창조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첫째, 창조경제 또는 창조도시, 창조담론 전체는 인간의 존엄성과 창조성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여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 도시는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고 유인하고 키워나가는 그런 도시여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다른 산업에 앞서서 어떤 다른 가치나 또는 다른 어떤 역할에 앞서서 창조도시와 창조적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은 창조적 인재를 유치하고 키우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창조도시의 담론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호수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이 우선이고 거기에 사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고 거기에 산업이 따라오는 것으로, 경제적 부가 따라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함으로 해서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다 나름대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지나치게 경제지향적입니다. 지나치게 가치를 여전히 돈에다 두고 있습니다. 창조성, 무엇을 위한 창조성이냐? 경제적 부흥과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성.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성을 상품화시키고 지적 소유로 함으로 해서 독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회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첫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창조도시를 다양성과 여러 가지 간용과 또 혁신 정신과 협력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도시는 여전히 산업 중심으로, 경제 중심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창조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지원해주는 창조적 인재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상위계급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도시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식으로 빠져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창조도시, 창조경제의 중요성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새로운 질환의 그 대안과 지향점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서는 더 이상 우리 자본주의 경제가 나아가기 어려운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 많은 산업과 제조업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생산했습니다. 이제는 물질 생산의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생산, 비물질적 생산까지 와 있는 단계예요. 이 비물질적 생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그것조차도 인간의 창조성까지도 상품화시키고 경제화 시켜내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우리의 진짜 미래인가에 다시 한번 성찰을 하도록 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창조도시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창조성에 대한 담론은 끊임없이 우리의 창조성을 다시 고양시킨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를 오늘 창조 도시 포럼이 제기를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또 이호수 교수님과 최병두 교수님의 그 2라운드를 나중에 한번 또 자리를 마련해서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은 재밌지 않습니까? 일단 이 논쟁을 통해서 이 도시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또 풍성해지는 지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인준 선생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그러면 대구에 살면서 젊은이로서 꼭 이것은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과제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젊은이로서요, 꼭 해야겠다. 네, 첫 번째는요, 청년센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공간들, 듣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들,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도라이 기질이 있는, 창조성의 기질이 있는 창의적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항상 이렇게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낼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 공간이랑 시간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 청년들이 자기 탐색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와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저한테는, 네, 저희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본보기거든요. 그게 어찌 됐던 간에 좋은 모습이건 아니면 그 배울 점들을 하나씩은 다 있으시리라,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삶의 공동체에 가셔가지고, 네, 그 멋진 이런 포럼의 장소가 아니라 진짜 우리 집 앞에 그냥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그냥 삶의 모임, 간단한 커피를 마셔도 좋고요, 간단한 음료를 마셔도 좋고, 함께 모이셔가지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이야기, 너희도 지역에서 어떤 일로서 건강한 자기 탐색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들을, 네, 집에 가셔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 바로 옆에 있는 분들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계신 대구의 그 열정을 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다 얻고 싶은데요, 저희 청소년 청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고 같이 함께하는 길, 좀 재미있게 미치는 길, 재미있게 이 도시를 바꾸는 일들을, 네, 앞으로도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도 교수님도 뭐 할 얘기가 많지만 또 테이블에 가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창조도시라고 하는 것을 꿈꾸어 나갈 때 꼭 해야 될 일 혹은 또 꼭 짚어야 될 뭐 과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리 말씀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창조도시를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창조도시란 기술이나 정보 ITC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저는 경제 구조를 가진 도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좁은 의미입니다. 그것을 더 넓히면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도시, 연구도시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외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외연은 이러한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여야 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장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협력적 사회, 협력적 도시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보장되는 도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도시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하나는 창조적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 근데 창조를 하면 막 지끈지끈하고 막 골치 아픈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창조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써왔습니다. 뭐냐? 리크레이션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는 그냥 레크레이션 뭐 이렇게 하면은 놀이, 여가 문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재창조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생산과 여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놀이 문화와 이런 창조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재창조의 새로운 기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보장해주는, 그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도시이기를 바랍니다. 네.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이효수 교수의 주장이나 또 최병두 교수의 주장이나 뭐 크게 다른 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벌써부터 같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논쟁이 안 됩니다. 상당히 하여튼, 뭔가 다르다. 예. 근데 이 테이블 하시는 분들께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뭔가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예. 오늘 테이블에서의 하두리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테이블별로 준비된 주제들을 다뤄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인재를 잘 기르는 일, 또 기술을 발전시켜서 또 산업을 융성하게 하는 일, 그리고 관용을 통해서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또 공존하고 존중하는 뭐 그러한 따뜻한 사회, 또 활력 있는 사회, 이런 걸 만드는 일들이 다 창조도시가 추구해 나가야 될 과제이며 또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구는 앞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열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대구 사랑에 의해서 바뀌어질 곳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미래카노나 저도 여러분과 함께 대구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반가운 일이고요. 창조도시 포럼 어떻게 밀어주시겠습니까? 창조도시 포럼은 스스로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또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누구나 다 창조 도시를 만드는 포럼의 회원들이 또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행복한 대구는 어떤 것일까? 돈을 많이 버는 대구일까?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의 산업이 쇠퇴기를 거쳐서 이런 흐름에 맞춰서 언젠가는 소멸로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대구 경제가 현재 자동차 기계 산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말인즉슨 울산 산업에 종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울산이 망하면 대구도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대구에도 월드컵 가상 스포츠 체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잘 오픈이 되어서 그분들이 이제 서로 문화를 나누고 그 문화 공간이 국제적인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현실을 인정을 하고 새로 뭔가를 만드는 것보다 타도시와 연결해서 그 관광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 브랜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 인프라를 건설하고 구축하는 시와
시민들의 눈높이는 다르다. 이것은 결국 의사소통의 문제일 것이고 의사표현의 문제일 것이라는 게 한번 나왔습니다. 인재를 유치할 때도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견인데요. 예를 들면 연구 인력이 모여드는 도시, 모든 인재가 필요하다는 모이는 대구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유형의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대구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술인들 자체가 스스로 학연 지연을 비롯한 이런 자신들만의 어떤 그 카르텔들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나왔었고요. 또 문화에 대한 안목이 높고 하고 싶은 문화 활동이 보장되는, 특히 우리 젊은 층이 보장되고 장려되는 그런 열려있는 도시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주문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창조 도시가 아닐까요? 공감이라는 말이 우리 포럼 속에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합니다. 설득해서 굴복시키고 물리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와닿고 뜻을 함께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대구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덕목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해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한데 모아서 뭔가 대구 변화를 위한 희망의 단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